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앞방송에서 말씀드리다 못 드렸던 정교모 지금 성명문, 한마디로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현재의 국가적인 비상사태로 볼 때 정당한 것이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 이제 이 구속되어 있는데 이 구속은 적절치 못하다, 불법이다. 그야말로 이재명의 민주당의 사당화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의 폭거, 요거는 용납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 계엄 조치다. 이런 취지로 성명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김경수도 이재명이를 비판하는 대열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공개적이고 과감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안민석이가 바로 어제 징역 1년을 구형을 받았어요. 아주 나쁜 인간이죠. 이 안민석도 입만 열면 이재명이하고 사촌이에요. 거짓말로 일관하는 그야말로 그 광풍, 거짓말 광풍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민주당 의원 중에 하나가 이 안민석입니다. 그래서 어제 구속 1년을 지금 구형했는데 이거 실형 때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형을 때려야죠. 당연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좀 아주 특이한 건데요. 이 민노총에서 이거 민노총에서요 선동학교를 만들어 갖고 이제 선동질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자, 이제 3, 4월이 되면 그야말로 춘투를 하겠다는 거죠. 춘투. 그냥 춘투가 아니죠. 이번에는 이제 탄핵 투쟁을 하는데 보다 더 노골적으로 하려고 선동가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선동가. 이게 민노총이에요. 이게 민노총. 이게 민노총 안에 감초들이 득실거리라는 얘기는 여러분께 여러 차례 들었죠. 자, 그래서 민노총이 이렇게 선동학교까지 들고 나온 것은 결국은 존립 기반을 갖다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 종북 성향에 두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에 맞추고 있는데, 이런 거를 참 노조 단체라고 볼 수 있는지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꿈돌이님, 대보라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영광님, 그리고 이제 안정은님, 맞아요. 형량이 너무 낮아요. 형량이 너무 낮죠. 자, 나라 사랑 24 여러분들 굉장히 고맙고요. 그리고 꿈돌이님, 제 방송을 아주 잘 정확하게 보시네요. 26,000명만 더 되면 100만이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젊은 세대들 2030, 40 많이 좀 제 방송 봐주시면 대단히 좋았겠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요, 지금 우리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시위 현장에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서부지법에서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도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체포돼서 영장 청구관들을 보니까 전부 20, 30대가 50여 프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또 자영업자들이 제일 많다는 거죠. 이 얘기는 지금 이 사회의 병적 이 현상이 바로 문재인 때부터 내려왔던 소득 주도 성장의 그 잔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데한 불만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젊은 분들이 말이죠. 조금은 시간이 걸렸지만은 제대로 이 나라의 갈 길을 지금 찾고 있고, 그 나라의 갈 길에 우리 이제 자유우파 국민들의 탄핵 반대 요 집회가 그 출발선상이다.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김경수가 오늘 노무현 종래에 있는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오늘 강연하게 된 것은요, LAB 장립기념 심포지움인데 7번째라고 합니다. 여기 축사를 통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다원주의를 지향하자. 그리고 폭력적인 언행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을 국민에게 똑똑히 보여주자.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 여기 바로 뭐예요? 이게 이재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재명은 일방적 이 기본 시리즈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일방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불만, 또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불인정,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가 안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전대미문의 상황에서도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개혁 세력이 여론을 앞다지 못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현 탄핵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개혁 세력이 여론을 앞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쭉쭉 빠지고 이재명의 지지율도 박스권에 묻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양자 대결에서는 김문수 지금 장관한테는 좀 밀리고,
이런 상황을 지금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이 우리도 똑같은 일방주의, 저들과 똑같은 행태를 보인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요 대목이 이재명 이야기는 상당히 아픈 대목이에요. 예, 예, 우리도 똑같은, 여기서 우리도, 예. 자, 일방주의가 지금 개딸 민주주의 일방주의잖아요. 개딸 지상명령주의. 이재명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비판하는 것이고요. 최근 여론조사가 우리에게 심각한 민심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국민은 우리가 저들과 무엇이 다른지,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말로만 민생, 민주, 경제에 집중한다고 외치고 국민의 마음이 열리진 않는다. 더 크고 더 넓은 연대로 국민 질문에 답해야 한다. 자, 이 얘기는요, 지나치게 이재명 일방적 당무 집행, 그리고 이 정쟁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공감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넓은 연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넓은 연대는 중도를 포함한 연대를 얘기하는 건데, 이재명 일방적 사고에 매몰되는 현 민주당 갖고 이게 되겠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주하는 어느 한 사람이 누구냐, 이 기자들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정치 전반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예, 정치 전반. 뭐 그러면 여기서 정치 전반에 그 이재명 얘기야, 그것도 몰라?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당연히 이재명이죠. 왜? 여기서 뭐 또 기사 보면요, 윤 대통령 얘기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윤 대통령 직무정지 당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이재명 플러스 개딸들 얘기하는 것이죠. 예, 명비어천가 부르는 인간들. 그러면서요,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어떤 정치 상황에서도 독주는 반드시 폐해를 낳는다. 지금 상황에는 정치인들 누구나 책임이 있고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떤 역할이든 힘을 보태야 한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다. 근데 지금 김경수한테 최선을 다할 정치인 공간이 열릴까요?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김경수가 제일 지지율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에 지금 독일, 영국에 가 있다 보니까 국내 지금 이 정치에서 많이 배제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뒤로 밀리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분석할 수도 있고, 더 큰 것은요, 이제 문파는 그야말로 이재명이가 당을 대표하고 있는 한 문파는 존립 기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 김경수의 낮은 지지율이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김경수 얘기는 이제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말하자면 정교모의 성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교모가 바로 이제 어제 발표한 선언문이 되는데요. 지금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정교모예요. 정교모. 그래서 전제는요, 현재 지금 여론 지형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때하고는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국면이 하나고, 이렇게 여론이 떠받쳐 주다 보니까 윤 대통령 탄핵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운동에도 힘이 실리고, 이런 운동에 힘이 실면서 저변에 윤 대통령의 윤 대통령의 이 탄핵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비판하면서 공조하고 있잖아요. 탄핵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위의 흐름을 지금 정경모가 성명을 통해서 발표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 정경모는요, 압도적인 평화 시위를 통해서 자유민주공화국을 수호하겠다. 그러면서 자유공화시민혁명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유공화시민혁명 선언문. 예. 그래서 이 선언문의 내용을 여러분께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하나는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삼권 분립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갖다가 전체주의 검열공화국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선관위는 지금 옥상 5의 기관임에 틀림이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거는 각하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서 자유공화 시민혁명을 지금 선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요,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현 상황을 아주 잘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께 인용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핵심적 원리는 행정입법 사법의 권력 분립이고, 이 3권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여러 권한을 헌법에 의해서 보장받는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침범돼 민주공화국으로서 계속되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집행하는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예.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가의 정체성과 개수성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태다. 국회는 일당 독재의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법적 이유 없이 장관, 감사원장,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판사 등을 닥치는 대로 탄핵 소추하고 석유 시추 사업 등 국책 과제의 추진을 자해행위처럼 저지하며 국가 중요기관의 활동비를 전면 삭감하고 특히 헌법 파괴적인 법률과 안을 경쟁하듯 이 발의에서 국정방해 정도가 국가마비, 민주공화국 파멸의 위기 수준이다. 대통령 결의 이후, 탄핵 결의 이후에 카톡형 여론조사 업체 사찰까지 내세우면서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검열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협박하지 말라. 이런 경고의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많은 국민이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해서 부정 의혹을 제기했고 국가정보원이 선거 결과 조작의 가능성을 확인했음에도 감사원 감사조차 거부하며 국가의회 초월적 결정자로 분립하고 있다. 예. 그리고 지난 3일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청구인은 국회의 탄핵, 헌재 탄핵심판 청구 핵심 이유였던 내란죄를 부분적으로 삭제한 이유, 그런 문제를 이제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삭제한 거 이런 거는 결국 이게 소추 사기가 아니냐. 그래서 내란죄가 돼야 된다면 탄핵 의결에 무효가 되기 때문에 탄핵 심판 청구는 당연히 각각돼야 마땅하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 현재 6.25 호국전쟁 이후에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 견제되지 않은 다수당의 정략 독재, 입헌적 법치가 아닌 자의적 사법주의에 의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농단하는 사법지상주의에 함몰된 특정 연구의 판사들이 결탁해 있는데 결탁한 판사들이 이런 음모의 카르텔이 국민의회에 군림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험시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요 아들 음모 카르텔의 국정불량철동은 국민의 분노와 좌파 저항을 일으켰다. 그리고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마저 박탈한 반대한민국 세력에 국민은 분열이 맞서게 됐고 2030년 30세대죠. MZ세대, MZ세대의 결집과면은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뿌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그래서 이 정경호는요, 이에 자유공화 시민혁명을 선포한다. 그래서 이치령과 어떻게 선포한다. 그래서 저항과 파괴의 폭동이 아니라 자유공화국의 가치, 인류애와 문명의 발전을 위한 정치적인 전쟁, 또 압도적인 평화 시위로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저항과 파괴의 폭동이 아니라 자유공화국의 가치, 또 인류애와 문명의 반향을 위한 정신의 전쟁, 그리고 압도적인 평화 시위로 자유민주공화국의 수호와 약진을 위한 창조적 혁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전국 이 교수 모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민단체다. 이건 뭐 다 아시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민노총에서, 이 민노총에서요,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어디까지 선정을 해야 양해차치 참 기가 막힌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실력 있는 선도가 되기, 그래서 민노총과 함께하는 선능력 학교다 이겁니다. 민노총과 함께하는 선능력 학교, 선도. 예. 이게 지금 민노총이요, 거리의 투쟁도 부족해서 이제 학교까지 열어갖고 아예 선수를 갖다가 끌어내는 선수를 끄집어내겠다. 그런 이제 민주주의의 사악한 지금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일시가 2027년도 10시부터 민노총의 경우에는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시는. 예. 그리고 민노총은 12층에 회의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회의실에서 내려와서 딱 관리 감독하고 또 의견을 조율하는데 굉장히 편한 이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민노총 실력 있는 선동과 대기, 민노총과 함께하는
민노총 의회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요. 1강, 강의를 3번 하네요. 한 번이 아니고 3번 해요. 3번 19일 날, 26일 날, 그 다음에 26일 날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4일 날, 이렇게 3번 하는데, 10시부터 16시까지요. 굉장히 빵빵하게 하네요. 자, 그래서 이 여기서를 보면은,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제목도 실력 있는 선동가 되기, 민노총과 함께하는 선동학교, 1강, 선동이란 무엇인가, 2강, 연설문, 선언문 작성의 기본, 그 다음에 3강은 송파병이 합정을, 송파병, 예.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일시는요, 27일부터 하루 종일, 온종일 수업을 합니다. 장소는 민노총 12층 중회의실이 되겠고, 대상은 가맹 산하 간부들, 근데 특히 신입 간부하고 청년 간부를 우선적으로 발탁하겠다. 그리고 선동학교 이후에 실천 교류가 있는 간부를 하겠다. 그래서 선착순 30명, 강습과 실습을 아주 꼼꼼하게 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요 계획을 지금 끌고 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 이 정도가 되면 이게 얼마나 악랄한 자유민주와 자유민주 체제를 짓밟는 조직인지를 여러분께서도 지금 알고도 남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최순실 사건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최순실 사건이 이제 마지막 어제 이제 최종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아니라 최종 이제 최후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최순실 씨 아시죠? 최순실이 잡으려고 뭐 독일에 수조 원의 돈을 세탁해놨다. 예, 그리고 사드 도입에 관련해서도 최순실 씨가 록히드 마틴 회장과 만나서 사드의 도입 문제를 갖다가 좀 논의를 했다. 그리고 록히드 마틴 측에 무기계약을 몰아줬고, 예, 그리고 스위스 비밀자가 입금된 한 기업의 돈이 후보의 돈이다. 이런 지금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쭉 재판이 진행되어 왔고, 결국은요, 이제는 이제 선고를 앞두고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수원지법에서 지금 이거를 이제 심리를 쭉 해왔습니다. 심리를 해왔는데, 검찰에서는 뭐 당연히 무혐의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이게 그야말로 자기를 죽이기 위한 일종의 고도의 공작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판 내용도 이제 상당히 또 일파만파로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년을 구형했는데, 1년 구형하면 이제 대충 뭐 절반이다. 그러면 또 절반치만 근무하게 되고, 절반은 우리 국민들 속에서 이제 군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군 임무는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안민석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민석이 말이죠. 그동안에 뭐 국회에서 정말 얼마나 입만 열면 가짜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입만 열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내용 말이죠. 요 내용을 여러분께 지금 이제 최순실 관련 이 안민석의 구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1년 선고를 지금 했어요. 검찰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 하더라도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까지 한 거는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이 범행으로 사회에 큰 혜택을 미치는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예, 요청했어요. 자, 그동안에 이 안민석이가 거짓말한 것은 최순실의 재산이 뭐 수백조가 된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리고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의혹도 또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조은정 씨의 이런 방송 활동이 그야말로 야당의 실체를 벗겨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이제 이 검찰에서 구형 요지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믿을 수 없는 인간이라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안민석과 관련된 검찰의 최후 지시를 당사자,
당사자인 안민석의 최후 진술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도둑을 잡지 못하고 잡아달라고 한 사람을 잡겠다는 건 불의다. 불의다. 검찰은 저를 기소하기에 앞서 또 은닉재산 축소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만은 무조건 본인에 대한 죄는 이 시스템 안에서만 해달라. 이 얘기는요. 시스템 밖으로 이제 새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단둘이 하는 측면이 있다. 예. 그리고 만약 국민이 검찰이 최순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쳤을 것 같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1년을 구역했어요. 1년. 1년을 구역했는데 이거 너무 작게 구역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간은 그냥 징역 한 3, 4년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최후 진술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둑 잡지 못하고 도둑 잡아달라고 한 사람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 이건 불이다. 예. 그리고 왜 검찰은 그동안에 은닉자산을 수사하지 않았느냐? 그거를 해명하라. 예, 해명하라. 그리고 만약에 검찰이 최순실의 해외 은닉자산을 제대로 수사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자기는 없었을 것이다. 예. 당시 발언들은 제보나 언론에 근거했고 개인 비방이 아닌 국민적 알 거리와 검찰 수사 촉구를 위한 것이었다. 예. 그리고 개인적 추론과 의혹, 이 제기임을 분명히 밝히지만 확정적 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방송이기 때문에 확정적 표현을 쓴 것 같지도 않다. 예.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제 이 권순일의 판결문을 인용한 겁니다.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 그래서 본인이 개인적 추론과 의혹 제기임을 밝힌 내용이 대부분이고, 예. 그리고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국정농단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앞장서 온 정치인에 대한 거짓말이 프레임을 씌워서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최순실과 국정농단 세력에게 먼저부를 줄 것이 우려가 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반성하는 내용은요, 전혀 없습니다. 야, 이런 인간은요, 법정 최고형을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